에코시티 더샵 16블럭 570세대 같은 경우도 전주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곳이죠. 더신 더샵 비발디 같은 경우도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주변이 다 구축이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중에 입주를 하면 이 아파트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행정구역부터 살펴보시면 덕진구, 완산구로 나눠져 있고요. 전주를 완주군과 김제시, 익산시가 둘러싸고 있고요. 새만금으로 유명한 군산시와 보안군이 있습니다. 전주시 옆에 섬처럼 된 곳도 완주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전라북도 도시별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전주 덕진구고요. 2위가 완산구입니다. 아파트 개수는 둘 다 많지만 매매 평당 가격은 덕진구가 많이 높고요. 최근에 덕진구 쪽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3위는 익산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별 순위를 살펴보시면 덕진구의 만성동, 중동, 장동이 평균 가격이 매우 높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완산구의 도자동 2가가 가격이 높고요. 덕진구 송천동 2가, 완산구 도자동 3가, 태평동 일대가 가격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 동별 매매가 순위가 높은 지역인데요. 만성동, 중동, 장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개수가 많지 않고요. 신축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서 평균 매매 가격이 높은 겁니다. 저는 아파트 개수가 많은 지역을 좋아하는데요. 송천동 2가, 거신동, 평화동 2가, 삼천동 1가, 송천동 1가, 도자동 1가 정도가 기존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주를 살펴보시면 무슨 동 1가, 2가, 3가가 많이 있는데요. 이 작은 도시에 굳이 이렇게 1가, 2가, 3가로 나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주시 인구수부터 살펴보시면 인구수는 65만 명이고요. 완산구가 33만 명, 덕진구는 31만 명 정도입니다. 최근 완산구의 인구수가 많이 감소한 반면 덕진구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결국은 덕진구의 인구수가 출생 등으로 자연 증가한 게 아니고요. 외곽 신도시 택지에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심 내 구도심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외곽 신축으로 많이 이사를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대수는 완산구나 덕진구나 다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덕진구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송천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완산구 인구수가 높은 지역은 평화이동, 서신동, 보자사동 5동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전체적으로 학원가 개수가 많이 밀집된 지역을 보면 홍천동 구축단지가 밀집된 지역이 전라북도의 학원가 개수가 제일 많고요. 전주 가운데 거신동과 중화산에도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근처 강동 쪽에도 학원가 개수가 많고요. 전주역 주변 인우동 같은 경우도 학원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1가, 평화동에도 일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송천동 위쪽으로 에코시티가 만들어지면서 학원가가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보시면 홍천동, 거신동, 중화산동, 보자동, 평화동, 인호동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라 보시면 되고요. 에코시티, 만성혁신도시는 외곽에 새롭게 만들어진 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 전라북도 근로자 소득을 살펴보시면 완주군에 있는 회사가 주는 연봉이 제일 높습니다. 전국 평균 연봉이 4,044만원인데요. 완주군에 있는 회사는 평균 연봉보다 300만원 정도 더 높고요.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연봉은 전국 평균 연봉보다 한참 많이 낮습니다. 완주에는 혁신도시와 외곽에 현대자동차, LS, KCC 같은 대기업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연봉은 아주 높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는 연봉은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은 완주군에 거주를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족 전체가 다 내려오지 않을 확률도 높고요. 대기업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완주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 학군 인프라가 좋은 전주에 거주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주는 연봉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받는 연봉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높다 보니까 이 정도 연봉 차이는 타도시에서 출퇴근을 해서 돈을 더 벌어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근로자 수를 살펴보시면 전주, 익산, 군산의 근로자 수가 제일 많고요. 전주에 있는 전체 회사 근로자는 18만 명이지만 거주하시는 근로자는 24만 명입니다. 6만 명은 타지로 출퇴근해서 돈을 벌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완주군으로 출퇴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겠네요.
전주시 산업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65만 명 중에 18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매, 소매업과 보건업 종사자가 제일 많고요. 건설업, 숙박, 음식점, 금융보험, 제조업 종사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서 제조업 종사자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전주 제조업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업종은 보이지가 않네요. 전주시 바로 근처에 있는 완주군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시면 제조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완주군에 있는 제조업 업종별로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자동차 관련 제조업 종사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주군에 있는 제조업 공장 종업원이 많은 순으로 나열해보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5,000명 가까이 되고요. 중대형 버스와 트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2위가 LS 엠트론으로 800명 정도입니다. 트랙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KCC 1공장, 2공장에 600명, 700명 정도 있고요. 대유 글로벌, RF 세미, 안솔 케미컬 같은 공장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LS 엠트론, KCC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전체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위쪽에 완주 봉동읍이 있습니다. 여기를 확대해 보시면 현대자동차와 LS 엠트론이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버스와 트럭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LS 엠트론 같은 경우는 트랙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봉동읍 산업단지 안에 아파트가 몇 개 있지만 연봉이 높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이 길을 타고 쭉 내려오면 덕진구 송천동에 에코시티 새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이 지역에 거주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연봉이 높은 분들은 공장 옆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멀더라도 인프라가 좋은 새 아파트에 거주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차를 타고 이동해도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완주군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전주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를 살펴보면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한지적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들어왔고요. 인원이 제일 많은 기관 같은 경우는 국립농업과학원이 1,100명으로 제일 많고요. 완주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840명으로 전주시에 있습니다. 총 5,00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13년에서 16년도 사이에 다 입주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한 비율을 살펴보면 19년도 6월 기준으로 전북 혁신도시는 52% 정도 수준으로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전체 혁신도시 평균치는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이 60%로 많이 높아졌죠. 52%였던 전라북도 혁신도시 동반 이주 비율이 22년도에는 75%로 아주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외곽 쪽으로 혁신도시 공기업이 많이 내려왔고요.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구도심, 학원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출퇴근하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완주군에 있는 혁신도시 공기업 종사자분들이 완주군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전주에 거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2010년도에서 12년도까지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아주 많이 상승을 했고요. 18, 19, 20년도에 물량이 아주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다가 그 물량들이 다 소진되고 21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주시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고요. 23년도 올해부터 당분간은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은 다시 반등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8, 19, 20년도 같은 경우는 홍천동 에코시티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외곽 혁신도시 근처 만성지구에도 일부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삼천동의 신혼 리브엘 500세대, 올해나 전주 에코시티가 오피스텔 포함해서 800세대가 입주를 하면 더 이상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덕진구와 완산구 매매 전세 월세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덕진구와 완산구의 매물 개수가 조금 늘었고요. 2,500개 정도에서 3,000건 정도로 비슷하게 늘었네요. 매물 개수가 늘면서 매매 가격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전세 매물 같은 경우도 올 초에 덕진구의 매물이 늘었고요. 최근에 다시 감소 중입니다. 완산구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4월 달 기점으로 전세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가 지금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 가격도 매물이 늘면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매물이 감소 중이다 보니까 약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 매물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됩니다. 덕진구 동별 매물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매물 건수가 좀 늘었고요. 인후동과 보성동은 올해도 매물 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홍천동 같은 경우는 800건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에 홍천동의 전세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에코시티 포레나 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전세 개수가 많이 늘었지만 최근에
전체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완상구 같은 경우는 도자동 전세와 태평동 전세 개수가 아주 많이 늘었다가 감소를 많이 했는데요. 도자 힐스 어울림 단지와 태평 아이파크가 작년에 입주를 하면서 전세 개수가 많이 늘었고요. 삼천동 전세 개수가 늘었다가 최근에 감소 중이고, 서신동 같은 경우도 올 초에 전세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가 최근에 급속도로 감소 중입니다. 향후 전주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올해 10월달 정도에 기자촌 재개발 구역에 2200세대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에 더샵 비발디가 2000세대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에코시티 더샵 16블럭 570세대 같은 경우도 전주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곳이죠. 서신 더샵 비발디 같은 경우도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주변이 다 구축이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중에 입주를 하면 이 아파트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서신 더샵 비발디 같은 경우는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인데요. 근처에 학원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서신 아이파크 신축 단지가 이미 입주를 했고요. 서신 아이파크 가격을 살펴보면 33평 전용 84제곱미터가 19년도 20년도쯤에는 3억 초반 하던 가격이 21년 22년도에 6억 초반으로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4억 후반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주 덕진구 전용 84제곱미터 최고가 아파트를 살펴보면 21년도부터 거래된 내역을 보면 1위가 에코시티 더샵 3차로 6억 9천이 최고가였고요. 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이 6억 8천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코시티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제일 비쌌죠. 완상구를 보시면 도자동 교천지구의 대방 노블랜드 에코파크가 6억 9천의 최고가를 찍었었고요. 나머지 2위, 3위도 교천지구 신축 아파트입니다. 4위가 2020년도 입주한 서신 아이파크 이편안으로 6억 2천이었습니다. 덕진구에서 제일 가격이 비쌌던 에코시티 더샵 3차 가격 흐름을 보시면 예전에 6억 중후반 정도 했던 가격이 최근에 5억 초중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나온 매물을 보시면 전체 650세대 중에 매물은 30개 정도 나와 있네요. 33평 괜찮은 매물 같은 경우는 7층이 5억 3천, 15층이 5억 5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전세 가격은 2억 9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는 나쁘지 않지만 투자만 생각했었을 때는 2억 5천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쉽진 않겠죠. 예전 6억 중후반 했던 가격이 현재는 5억 초중반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매수를 할 수 있고, 향후 전주의 입주 물량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인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과 기자촌 재개발 구역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실질적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고요. 연봉이 높은 회사는 많지 않지만 근처 완주군에 연봉이 높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전주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